우리는 대체로 돈을 더 벌면 고기를 더 먹고 더 비싼 차를 탑니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10% 늘어날 때 탄소 배출은 9%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유럽 시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은 지난 한 해 약 8톤, 미국인은 18톤 정도로 유럽인보다 2배 넘게 배출합니다. GDP 규모가 비슷해도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 사회 풍토가 달라지면 지구에 끼치는 악영향도 다른 겁니다. 인류 모두가 미국 사람들처럼 육류 소비를 즐기면서 살게 되면 이 지구는 조만간에 끝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인의 1인당 탄소 배출은 지난해 약 14톤이었습니다. 두부 살게요. 여기 담아주세요. 여기다 수박합니다. 3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김현정 씨 부부. 7살, 4살 자녀를 키우는 채식 가족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이렇게 섭취가 가능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아이들이 뭐 원래 좀 튼튼한 것도 있겠지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 오히려 골고루 더 먹게 되는 장점이 더 있는. 아, 네네네. 어. 진짜 반찬을 4-5가지 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단백질 좀 더 많은 채소, 뭐 비타민이 좀 더 많은 채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나름대로 식단 짤 때 고려하면서 짜서 골고루 먹게 되지 않았을까? 아, 김이 좀 질겨? 주아는 어때? 맛있어? 이게 뭐야? 어린이집 급식에 채식 선택권이 없는 등 한국에서 채식자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정보를 나눕니다. 짜잔. 아빠는 어딨지? 저기 있다. 아빠 이거 프로펠러 같지 않아? 그러네. 장난감이 뭐 따로 필요 없네요. 그 이면지라든지 휴지심 같은 걸로도 충분히 애들이랑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난감이 특히 이제 복합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고 장난감을 많이 구매를 하고요. 엄청 커. 자, 이거 좋았어. 우리 다 같이 마스크 쓰자. 잉. 아이고 마스크도 달라고. 좋아도 잘 다녀와. 그 주방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어. 일단 액상 주방 세제 대신에 그 네. 플라스틱 통에 담긴 네. 거 대신에 주방 비누를 사용하고 있고 뭐 수세미는 일반 그런 아크릴 말고 예. 요즘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예. 이제 천연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아. 원하는 모양, 뭐 네. 수세미 같은 경우는 길게 자르면 되고 화장실에는 이제 비누 받침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액상으로 된 제품을 안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치약도 튜브 쓰레기가 안 나오는 고체 치약을 씁니다. 한 번씩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하나를 입에 넣고 있으면 좀 녹기도 하고 씹어도 되고 칫솔 대라도 대나무 재질로 만들어서 좀 빨리 썩게 하거나 덜
오염이 될 수 있게. 기후 위기 속에 먹고 쓰는 소비 생활 자체를 돌아보면서 나온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못 누리고 살 것 같은 생각에 지금도 어린이집 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고 사용을 하고 살고 있고 이런 삶을 물려주는 것이 되게 마음도 아프고 한 어른으로서도 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부부에겐 나름의 투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뭔가 바뀌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먼저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과 일방적으로 짜여진 정책을 그냥 수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정책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제 환경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개인 소비 생활을 넘어 기업 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작은 뜻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확산했습니다. 결국 제조업체가 단계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단톡방에도 막 가입하고 그 카페에도 가입하고 하셨어요. 2차 또 안 하냐. 그래서 저 똑같은 방법으로 2차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매일 유업 말고 남양유업으로.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이걸 아시니까 남양유업에서는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님이 좋은 노래세요. 어쩔 수 없이 나눠져야 되는 안타까운. SNS를 통해 쉽게 연대하면서 서로 모르던 단체들끼리도 만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스팸을 보고 이제 주변을 더 살펴보게 된 거죠. 그걸 딱 봤는데 그 뚜껑을 한 번 더 따시고 드시는 걸 보고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적극적 시민성의 출현입니다. 적극적 시민성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연대의 정신으로 돕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돕는 마음.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여줬죠. 방역에 협조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도 지켜주고 그 위에서 개인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적극적인 시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여의 정신이죠. 산업 전반에서의 에너지 전환 등 정부와 기업이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생활을 비롯해 개개인의 선택이 모이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봉쇄도 하지 않았고 통제도 안 했고 차단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한 번의 패닉도 없었고 사재기도 없었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게 대구였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라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은 다름 아닌 우리로부터 왔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위기들이 있으니까 환경오염도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나만 잘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떤 새로운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있을 때 전환적인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